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독립서점. 어두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고개를 파묻고 무언가를 적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각자 따라 쓰고 싶은 책이나 글귀를 가져와 베껴 쓰고 낭독하는 모임이다. 손글씨로 쓴다는 건 정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느리게 써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부분 직장인들. 속도를 강요받는 고단한 일상에 손글씨가 작은 위로가 된다는 이들. 가끔은 가식적이기도 하고 가끔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책은 약간 제가 원하는 글,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글을 찾아서 손으로 쓰면서 좀 더 위로가 좀 더 되는. 사무실과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눈을 고정하고 자판을 누르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일부러 글씨 쓰기를 배우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휙 리듬을 타세요? 노래하듯이. 선긋기 연습을 하는 초보부터 자유자재로 글자를 써내려가는 숙련자까지 화선지에 한 획 한 획 온 정성을 다해 나만의 글씨를 쓰고 있다.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를 뜻하는 캘리그래피. 뭐 사랑이라는 말과 증오라는 말을 똑같은 타입으로 쓴다면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스럽게 써야 하고 증오는 증오스럽게 써야 하고. 정해진 필법이 없어 글씨체에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나무젓가락 같은 일상의 재료도 창작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캘리그래피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작가로 전업한 김정주 씨.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 씨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생긴 우울증을 치유하려고 손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마 그건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집에서 있다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내 이름이 회복되지 못하고 끝나겠다라는. 천천히 먹을 갈고 획을 긋다 보니 조급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우연히 도전한 공모전에 당선됐다. 입소문을 타고 김 씨가 만든 캘리그래피 상품을 주문하는 이들도 늘면서 지금은 전업 작가를 할 만큼의 수입도 생겼다. 김 씨의 필명은 치유를 뜻하는 힐링과 캘리그래피를 합친 힐링 캘러. 제 스스로가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좀 더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치유받았던 거를 다른 분한테도 전하고 싶은 거죠. 디지털 시대의 한편에서 손글씨의 열풍이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번지고 있다. SNS상에 자신만의 예쁜 손글씨를 뽐내는 게시글이 200만 건 가까이 쏟아지고 서점가에도 손글씨 관련 책들이 꾸준히 인기다.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본인의 글씨체를 쓰면서 개성이나 정체성을 찾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휴식 외에도 손글씨가 인지 능력 같은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다. 비슷한 분량의 시를 주고 한 번은 손으로 베껴 쓰게 하고 다른 한 번은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게 한 뒤 뇌파를 측정해봤다. 그 결과 잠을 잘 때 전두엽에서 활성화되는 델타파의 비율이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 상당히 높아졌다. 반면 손으로 필사를 할 때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텍스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타이핑을 치는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주의력을 담당하게 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약간 멈춘 것처럼. 쉽게 말해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할 때는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의 주요 부분이 잠을 잘 때처럼 쉬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핑보다는 손글씨를 쓸 때 손의 소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고 뇌의 활동도 따라서 더 활발해진다는 설명도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타이핑보다 손글씨를 쓸 때 독해 능력이 더 향상됐다는 미국 인디애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손글씨의 도구, 즉 필기구도 관심과 수집의 대상이다. 회사원 김동웅 씨는
20년 동안 만년필을 수집해온 자타공인 만년필 마니아다. 지금까지 수집한 만년필만 100여 종. 무하마드 알리가 그 링에 올라갔을 때 이런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거는 전 세계에 1942개. 십자군 원정을 상징하는 18K 금으로 제작된 만년필도 있다. 이거는 얼마인가요? 요거는 저희가 현재 시가로 한 450만 원 정도. 대학교 신입생 첫 수업 때 필기한 만년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김 씨. 매일 일기는 물론 회사 입사 원서, 업무 계약 등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만년필로 적다 보니 만년필은 함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온 동반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저는 만년필로 적을 때 잉크가 종이에 마르면서 그런 글자들이 저와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씨처럼 일반 펜과는 다른 만년필의 필기감과 매력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다. 한 독일 필기구 전문 브랜드의 만년필 판매 매출은 매년 2자릿수 증가 추세. 손글씨 열풍에 맞춰 최근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펜도 출시했다. 일반 펜과 다르게 촉끝이 넓적해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가로선과 세로선의 굵기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촉 굵기 선택도 가능하시고. 그런가 하면 펜보다 지우고 또 쓸 수 있는 연필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연필 수집가들의 단골 가게로 유명한 빈티지 연필 매장. 매장의 크기는 작지만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단종됐거나 수십 년 된 연필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 1937년에 만들어진 최고가 연필부터 1940년대에 문서 보존용으로 사용된 복사 연필, 1906년에 만든 금속 연필깎이, 그리고 체코의 어느 연필 가게에서 실제 사용했던 연필 전용 캐비닛까지. 고전 영화 속의 문구 가게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공간이다. 원래 연필을 많이 사용했었고, 또 저희가 빈티지 연필의 디자인에 반해서 연필을 모으게 됐거든요. 좀 더 이제는 추억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연필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연필로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 살아있는 육체성의 느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한평생 연필로만 글을 썼다는 소설가 김훈의 말처럼 글씨를 쓸 때 그 순간의 감촉과 감정에 취해 손글씨를 고집하는 사람들. 속도와 자동화에 익숙한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는 천천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내주고 있다.